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즘 그 뉴스 보셨죠? SK텔레콤 이용자 정보 해킹 사건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정보 유출이 아니라 금융사기랑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불안하실 거예요. 특히 유심 정보가 휴대폰 본인 인증의 핵심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이 대체 뭐고,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우리가 스스로 피해를 막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,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요. 네, 저희 똑똑 시니어에서 모은 정보랑 다른 기사들 종합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예방 방법들 위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?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에요? 네, 그 SK텔레콤 가입자 인증 시스템 HSS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해커들한테 넘어간 거죠. 유출된 정보 종류만 25가지나 된다고 해요. 25가지나요? 그럼 전화번호 같은 건 당연하고 또 뭐가 있죠? 네, 전화번호는 물론이고요. 더 심각한 건 유심 고유 식별번호, 그 IMSI라고 하는 거랑 또 유심 인증키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. 유심 고유 번호랑 인증 기억.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? 그 정보들이 있으면요. 해커가 마치 그 번호 사용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유심을 복제한다거나 해서 문자 인증 같은 걸 가로채는 거죠. 아하, 그럼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? 그걸 이용해서 대폭폰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심지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금융범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야, 정말 심각하네요. 이게 알뜰폰 사용자 포함해서 최대 2,564만 명 정보가 해당될 수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실제로 가입자 이탈도 꽤 있었고요. SKP 측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. SKT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 우선 해외 로밍 이용자 일부 빼고는 대부분 가입자, 한 2,411만 명 정도에게는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걸 자동으로 가입시켜줬다고 하고요. 자동으로요? 네. 그리고 로밍 이용자들도 곧 가입할 수 있게 시스템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불안하신 분들은 유심이나 이심을 바꿔주기도 하는데요. 벌써 100만 명 넘게 바꿨고 예약한 사람도 한 7, 80만 명 된다고 해요. 교체 예약이 7, 80만 명이나요? 와, 다들 정말 불안하신가 보네요. 그런데 사실 SKT 조치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저희 똑똑 시니어 자료에도 잘 정리되어 있던데. 맞습니다. 결국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게 제일 확실하죠. 몇 가지 아주 유용한 예방 서비스들이 있습니다. 꼭 알아두셔야 해요. 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뭐죠? 첫 번째는 명예도용 방지 서비스. 영어로는 mSafer라고 하는데요. 이거 신청해두면 혹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바로 알림이 오고 또 원치 않으면 아예 개통 자체를 막을 수도 있어요. 그거 좋네요. 누가 내 이름으로 대포폰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. 이건 어떻게 신청하나요? 이건 인터넷 웹사이트 www.msafer.or.kr 여기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통신사 지점 가셔서 신청해도 됩니다. 요즘 신청에 몰려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일단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. 근데 이걸로 휴대폰 개통은 막아도 혹시 이미 유출된 정보로 다른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mSafer는 일종의 1차 방어선이고요. 금융거래 자체를 막는 더 직접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. 더 직접적인 조치요? 예를 들면요? 네, 대표적인 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예요. 말 그대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계좌를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. 네네, 요즘 앱으로 많이 하죠. 그걸 본인이 직접 풀기 전까지는 아예 못 만들게 막아두는 서비스입니다.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이상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죠. 아하, 그것도 정말 필요하겠네요. 그럼 이것도 은행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? 물론 거래하는 은행 지점 가셔도 되고요. 더 편한 건 요즘 많이 쓰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앱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앱에서도 바로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. 어머, 앱으로도 바로 된다고요?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도요? 와, 정말 간편하네요. 이건 꼭 해둬야겠어요. 네, 3,600개가 넘는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니까요. 꼭 확인해 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? 그럼 또 다른 건 없나요?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거요?
있습니다.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데요.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나 카드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주고 내가 승인 안 한 거래는 막아주는 기능입니다. 아, 이것도 좋네요. 그럼 이것도 앱으로 되나요? 아,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. 이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는요,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. 앱으로는 안 돼요. 아, 이건 직접 가야 하는군요.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야겠네요. 자, 그럼 명의 도용 맞고, 계좌 개설 맞고, 대출카드 발급 맞고, 이제 돈을 보내는 이체 단계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네, 마지막 단계죠. 이체 관련해서도 두 가지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지연 이체 서비스랑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예요. 지연 이체, 입금 계좌 지정. 이름만 들어선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. 지연 이체는요,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을 이체할 때 바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시간, 예를 들어 3시간 뒤에 실제 이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. 아, 시간을 좀 버는 거네요. 왜죠? 혹시 실수로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아차,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 3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. 아하, 일종의 되돌려 시간 벌기군요. 그럼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뭔가요? 이건 더 강력한 건데요. 아예 내가 미리 이 계좌들은 안전하다고 지정해둔 계좌 외에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큰 돈을 이체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. 오, 그럼 피싱 범이 내 돈을 빼가려고 해도 내가 지정해놓지 않은 계좌로는 큰 돈을 못 보낸다는 거네요. 그렇죠. 특히 고액 이체 사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. 이 두 가지 서비스 역시 거래하시는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 아니면 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와, 이렇게 보니까 MC퍼부터 시작해서 계좌 개설, 여신거래, 마지막 이체까지 정말 단계별로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꽤 많네요. 네,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요. SKT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부나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여러 예방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금융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M세이퍼,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, 여신거래 차단, 그리고 지연 이체랑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.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특히 은행 앱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SKT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 정보, 내 돈은 내가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럼요. 그게 핵심입니다. SKT의 후속 조치와는 별개로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는 거니까요. 오늘 알려드린 서비스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. 이번 사건을 그냥 또 해킹이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 어떤 걸요? 우리가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 깊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과연 내 다른 온라인 정보들, 예를 들면 이메일 계정이나 다른 웹사이트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, 주기적으로 내 디지털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보호 방법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건 아닌지,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.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디지털 안전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.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.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